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치매와 인지장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또 재미있게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치매와 인지장애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고 하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 치매라고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갑작스럽게 나빠지기보다는 점차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주로 이제 기억력 장애부터 시작이 돼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을 가져올 때 저희가 치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좀 나빠지긴 했는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인지기능이라고 하면은 정보 처리를 위한 뇌의 모든 활동을 인지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몇 시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이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내가 있는 장소가 강의실인지, 밖인지, 건물인지 이런 위치에 대한 거를 지각하는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들어가게 되고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계산을 해야 되죠.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인지 능력이라고 하고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잘못됐다, 잘됐다. 그리고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런 판단력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런 모든 뇌의 활동들을 인지 기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전자제품도 그렇고 컴퓨터도 새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작동이 잘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많이 쓰다 보면은 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도 많아지고 사용도 많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요. 예전만큼 이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은 진행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20대 아니면 10대 때만큼의 당연히 그때만큼의 기억력이나 어떤 인지 기능들이 그때만큼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기능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뭐 도장을 어디에 놨는지 아니면 약속했던 것들을 이제 가끔 잊어버린다든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억력 감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장애가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노인성 건방증, 그리고 가성 치매 질환 때문에 기억력에 이제 장애가 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성 건방증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누가 힌트를 주거나 귀뜸을 해주면 금세 다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억력 외에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상이 없이 유지될 경우 노인성 건망증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건망증이랑 치매랑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게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뭐 요 정도 선에서는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건방증 같은 경우는 힌트를 주게 되면은 힌트를 듣고 기억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힌트를 주더라도 사건 자체를 아예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은 조금 이제 깜빡깜빡 하더라도 다른 인지 기능은 이상이 없는 거죠.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뭐 돈 계산을 한다든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치매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도 저희가 치매를 정의할 때에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을 때에 이제 치매라고 했고요. 일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치매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거나 뭐 단순 건방증 같은 경우는 치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초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구별하기 힘든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죠. 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성 치매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다른 인지 기능들도 저하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사물에 대해서 흥미를 상실하게 되고요. 의욕도 저하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개 이런 가성 치매는 우울증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뇌를 촬영해 보면 치매처럼 어떤 뇌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약속을 깜빡깜빡 잊어먹기 시작하다가 말기 정도 되면은 전혀 약속했던 것도 기억할 수 없고 어떤 새로운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을 등록시키고 그 기억을 불러오는 게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불러오는 게 힘들게 되다 보니까 과거의 이제 사실들만 기억을 하게 되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과거의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말기 정도 되면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치매 증상들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살펴본 인지 기능들이 기본적으로는 저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불안하게 되고 심해지면은 이제 망상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성격도 이제 고집스러워지고 배회도 이제 저녁 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성격의 변화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치매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매 원인 질환을 살펴보면은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 질환, 그리고 기타 질환으로 2차 치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로 크게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질환 같은 경우는 뭐 감염에 의해서도 될 수 있고요. 알코올 중독 같은 이제 중독에 의해서 그리고 영양 결핍에 의해서 되는 이제 결핍성 질환도 있고요. 어, 대사성 질환은 이제 저산소증이나 저혈당증이 이제 의해서 치매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나 두부 손상을 통해 가지고도 치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뇌종양이라든지 뇌수두증 그리고 혈관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치매로 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이죠. 근데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상황을 보면은 정상적인 신경세포 사이에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포들 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보편적인 치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치매를 진단하게 되는데 보통은 내과적으로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등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전에 그런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검사. 그래서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정서적인 증상들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불안이나 우울, 성격 병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뇌 영상을 직접 뇌를 촬영해 봐가지고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통해 가지고 치매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검사에서는 이렇게 검사지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주 그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 채점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몇 가지 질문만 해봐도 좀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신경인지 기능 검사 같은 전문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전문가와 같이 어떤 인지 관련된 테스트를 해보고요. 여기 점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랑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과정이 전체 두뇌와 놀자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르신들께서 잘 집중하고 따라와 주셔가지고 저 신선생도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역시 최고 대단하십니다. 어르신들 몇 세? 40세 맞았습니다.